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월 6일입니다. 서울지방에는 지금 바깥에 눈이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야 눈이 오면 좋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눈이 내리면 아이고 내일 아침에 출근 어떻게 하나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새해 들어서 오는 첫눈 일종의 서설인지라 올해가 상당히 좋아할 거라는 그런 예감을 가지게 하는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듭 여러분들의 가정과 투자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눈이 오니까 왠지 멋있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자, 카카오부터 시작합니다. 카카오 그동안에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 그죠? 오늘도 라이브에서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워낙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오늘 카카오에 관한 질문은 그 중에서 어떤 질문이 있어가 눈에 띄었냐니까, 카카오가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3번 파동이 아니냐, 그러셨거든요. 월봉으로 보면은 3번 파동이 아니냐. 그래서, 그래? 월봉으로 보면은 3번 파동인가요? 라고 봤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월봉으로 지금 3번 파동이냐. 그 질문의 의도가 아마도 지금이 3번 파동이냐. 그럼 지금이 여기가 지금 마우스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3번 파동이냐. 라는 말이라면, 당장 얼핏 이해가 안 돼요. 이게 3이라면, 요게 3이라면, 요게 뭡니까? 2가 되는 거고. 그럼 1이 어디죠? 여기가 1이 아니겠어요, 여기가. 여기부터 1이 아니겠어요. 그럼 1이 제일 길고, 2고, 이제 3, 시작이라면, 3번 파동은, 1번 파동이 얼마예요? 여기서가, 8만, 그러니까 대략 9만원. 그죠? 대략 9만원. 에서 42만원까지 33만원 올라갔는데, 앞으로 지금이 3번 파동이라면, 여기가, 33만원. 대략, 에서 33만원 다음에는 66만원까지 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좀, 두고 봐야 할 일일 것 같고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먼 미래니까, 두고 봐야 될 일일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1번이고, 이게 2라고, 이게 3이라면, 이 2번 파동이 너무나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1번 파동은 세상에 33만원부터 19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42만원까지 무려 33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떨어지는 게 42만원부터 대략 33만원까지 한 9만원 떨어졌단 말씀이에요. 9만원. 그래서 조정폭도 짧고 기간도 짧고 너무 폭이 좁아서 그걸 갖다가 2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3번으로 보기에는 그럼 이게 3이라는 이야기는 말씀드렸듯이 66만원 이상 가야 되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그건 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6만원 넘어갈 것이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당장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고 보자는 정도밖에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3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다. 그죠? 그래서 굳이 보면은 지금 근데 사실은 카카오는요. 이게 바둑이 잘 안 세져요. 왜 바둑이 잘 안 세지느냐. 여러분들 지금 2008년 11월 달에 2만 원이 바닥 같죠. 그죠? 근데 이게 기간을 확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옛날에 IT 버블일 때 1999년 2000년도에 이거 보이십니까? 왕년에 카카오는요 40만 원까지 갔어요. 40만 6천 원까지 갔었네. 1월 달에 2000년 1월 달에 소위 뉴 밀레니엄 해가지고 Y2K 해서 뭔가 이제 그래서 IT 관련주들 인터넷 관련주들 날아갈 때 그때 소위 닷컴 버블일 때 4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쭉 빠졌고 그리고 지금 돌아서는 길이어서 출발점이 통상적으로 가장 이게 우리가 파동을 매길 때 1, 2, 3, 4, 5가 되려면 1번 파동이 제일 싸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1번 파동이 이게 2억이라고 4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참 파동을 매기기가 솔직히 난감합니다. 어렵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예를 들어서 뭐 이쯤을 이걸 갖다가 바닥으로 최저점을 봐가지고 11,200원까지 갔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걸 바닥으로 하자. 11,200원까지 갔다가 4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만 원까지 내려왔던 이런 모습이다 보니 도대체 이걸 파동을 어떻게 매길 거냐가 난감하죠. 1, 2 되나요? 그러면 어디가 3인가요? 그래서 이 파동을 잘 안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흐름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잘라서 동강동강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10월부터 시작해서 파동은 어떻게 되고 있나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서 본다면 뭐 하나 둘 셋 정도가 되겠나 싶어요. 더구나 이게 급등세가 나타나는 경우에 보통 이게 3번 파동이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이 4가 되는데 이 4는 이게 3이라 한다면 이게 4는 더 좀 길어야지 이렇게 한두 달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매기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고 이렇게 되는 것도 솔직히 자신이 없고요. 그러니 그냥 일봉으로 보면서 순하게 우리의 그동안에 일봉으로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모든 종목들이 다 바닥을 만들고 반등했으니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2020년 3월 이전에는 그래도 그보다 높았으니 여기를 바닥으로 보고 파동을 세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가 또 나오냐. 자,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5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조정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조정을 이렇게 ABC 여기로 끝났다고 보는 거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ABC가 여기가 A이고 A에 불과하고 여기가 큰 B이고 그 다음에 큰 C로 조정이 나타난다면 가야 될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죠. 그죠? 또는 여기가 A라면 앞으로 A가 아니고 이게 ABC라고 한다면 이 파동은 뭐 어떻게 매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 A, B, C로 봐서 하나의 A로 본다면 이게 파동의 3개로 만들어지니까 어제 똑같은 말씀드렸듯이 플랫 조정의 가능성이 높으니 42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42만원까지 간다는 법은 없으니 42만원 아니더라도 39만원이든 38만원이든 뭐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정도. 이런 정도가 우리가 파동을 해서 매길 수 있는 현재로 봐서는 가장 피지블한 가능성 내지는 파동 매김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월봉 지금이 3번 파동인가요? 제 대답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가능성은 좀 낮지 않습니까?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nyway, 그럼 카카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가 이거 어떤 묘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비석형이라 그러기도 하고 묘비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로 말한다면 툼스톤인데 툼스톤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이런 정직한 케이스 조정 장세에서 꼭지에서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라이브에서 말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전 패턴이지 올라가는 패턴은 아니고요. 물론 이 패턴이 꼭 반드시 상승해서 하락을 반드시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무조건 하락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패턴 분석은 다른 RSI라든지 또는 다른 보도지표에 비해서 상당히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일목기준표보다 좀 더 주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치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도치가 나타나면은 지지선 저항선이 되면서 꼭지가 나타난다고 막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도치가 나타나더라도 중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뭐 여기 지금 카카오입니다만은 이런 게 도치잖아요. 요거 도치잖아. 보이십니까? 요것도 도치네. 여기도 도치네. 요것도 도치네. 그죠? 근데 도치가 나타나도 추세가 돌아선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갔죠. 도치가 나타나도 더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패턴이 나타나다 그래서 그대로 100%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후 좌우 사정을 살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저는 이거는 묘비형인데 묘비형은 통상적으로 추세가
그 꼭지에서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돌아서는 꼭지에 나타나는 게 보통의 경우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말씀드려. 하지만 아직까지 카카오는 구름도 위에 있고 기준선도 위에 있고 등등 위에 있으니까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제 의견은 왜 갑자기 이런 되어버렸죠? 뭐뭐나 카카오는 따라서 제 의견은 뭡니까? 여전히 동그라미죠, 그죠? 여전히 동그라미 올라가고 뭔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이제 ST팜입니다. ST팜은 제가 지난번에 분석을 했네. 그죠? 많이 분석해가지고 이거 다 잔뜩 낙서를 해놓았네요. 제가 뭐라고 그래놨습니까? 올라가다가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다. 반등하다가 구름 튼튼한 거 테스트 해보고 올라갈 거다. 그죠? 올라가는 RSI가 이러니까 조정을 보일 텐데, 지가 조정을 보여봤자 뭐 이런데, 그죠? 기준선 정도 아니겠느냐. 기준선까지 맞았죠. 올라가고 있죠. 뭐 특별하게 그 외에 뭐 따로 길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올라가다가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전부 다 좀 다 안 좋으니까 ST팜도 덩달아서 골집이 낮아지면서 약간 밀리는 모습인데 아래에서도 약간 밀리는 모습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 있고요. 위로 내려오더라도 구름은 여기서 버티고 있을 테니까 추세가 완전히 하락세로 꺾일 가능성은 낮고 혹시나 기준선 밑으로 홀라당 내려오면은 조금 뭐 다진 매도 해가지고 리스크를 줄이는 정도로 대응한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세는 기준선에 잘 지지가 됐으니까 뭐 이러다가 다시 제가 화살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그려놨습니다만은 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그대로 그려놓을게요. 나중에 ST팜 또 분석할 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 ST팜도 여전히 뭐 조정은 예상되긴 하지만 뭐 조정이라는 게 뭐 당장 팔려는 것도 아니고 그죠? 후행스팬도 기준선 위에 캔들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고 주가는 기준선 위에 있고 별로 문제 될 게 없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 블락딜이 있어가지고 그죠? 블락딜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블락딜이라는 게 소위 대주주 간에 그러니까 큰 물량을 갖다가 시간 내 거래를 한꺼번에 붕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이 바뀐다든가 뭔가 이렇게 있을 때 나타나는 건데요. 그는 이제 블락딜이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여러모로 곰곰이 잘 따져봐야 됩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모습이어서 갑자기 그게 블락딜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경영권이 바뀌고 대주주가 다 팔고 도망가고 그런 건이 아니라 그러면은 주가에 영향이 크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산 퓨얼셀도 뭐 여전히 우리가 단순하게 단순 무시하게 그죠? 단순 무시하게 주가가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 주가가 구름 아래에 있으면 하락세, 후행 스핀이 캔들 위에 있으면 상승세, 후행 스핀이 캔들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세라고 본다면 지금은 주가는 구름 위에 있고 주가는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핀은 캔들 위에 있고 뭐 블락딜이건 나발이란 말 이상합니다만 하여간 블락딜이든 뭐든 간에 예, 방금 들은 거 잊어주세요. 예, 블락딜이든 뭐든 간에 별로 시장에 큰 영향이 없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죠? RSI가 조금 옛날에 여기서부터 꺾였으니까 아직은 그 뭐 조정의 바운다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기준선에서 날씬하게 지지가 되는 꼴을 봐서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그렇죠. 그 다음에 넥스트비티 아이고 25% 손실을 봤는데 바닥일까요? 참 난감하죠, 그죠? 난감하죠. 근데 사실은 뭐 여러 차례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근데 넥스트비트가 여기 이런 2,000원입니다 지금. 2,000원입니다. 2,000원. 자, 2,000원이죠, 그죠? 2,000원 좀 더 가볼까? 자, 1,890원. 고점 얼마 했죠? 2,945원. 와, 거의 반토막 됐죠. 반은 아닙니다만, 한 얼마 떨어졌나? 1,000원 이상 빠졌으니까, 한 3분의 2 토막 됐죠. 3분의 1 떨어졌죠, 그죠? 좀 심하지 않냐?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는데, 돌았었죠.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확실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에이, 이제 여기는 바닥이겠지. 여기는 바닥이겠지.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인가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바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정확하게 여기다, 또는 여기다, 라고 정확하게 핀포인트. 영어로 써야 되니까, 다른 펜으로 써보겠습니다. 핀포인트. 꼭 고짐을 콕 찍어가지고, 콕 찍어서 핀포인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뭔가 여러 가지인지 소위,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통상 뭘 씁니까? 보조 지표로 쓰는 거죠. 그 앞에 객관적인, 인간은 주관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어 하니까 여기가 바닥일 거야? 아니야, 여기가 바닥일 거야. 아니야, 여기가 바닥일 거야. 주관적이니까 그래도 객관적인 보조 지표를 가지고 바닥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바닥 아니었네요. 여긴가? 최소한 바닥은 알 수가 없고요. 1575원이 바닥일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그때가 바닥이었네. 뒤늦게 알 수 있어요. 2945원이 꼭지인지 우리 몰랐죠.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꼭지였네.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준선 무너졌으니까 여기가 꼭지였구나. 구름 밑으로 내려갔네. 진짜로 꼭지였구나. 그죠? 그래서 제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 파세요.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파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런 데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지금이 반등이라면, 여기가 바닥이라면 이것이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 어찌 아느냐? 지금은 몰라요. 언제 합니까? 얘가 똑같은 논리로 기준선을 넘어가면 이때가 바닥이었네. 뒤늦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일까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희망이라면, 그죠? 약간의 희망이라면 이런 이야기에 이제 괜히 희망 고문을 들여가지고 갖고 있는 주식을 쉽게 못 팔게 만드는 원인이 되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셨으니까, RSI가 그래도 30 밑에서 돌아설라 그러잖아. 그죠? 돌아설라 그러죠. 그러면 RSI가 바닥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1575원이 바닥일 가능성은 좀 높기는 합니다. 그러려면은 전제가, 기준선은 아직은 1800원이니까 언감생심이고, 최소한 전환선이라도 얼마입니까? 1680원 정도라도 지금부터 70원 정도로 올라가면 RSI는 이만큼 올라와 있을 테니까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확실하게 추세가 돌아서려면 기준선을 넘겨야 되죠. 그러면 그거 끝입니까? 아닙니다. 또 얘가 올라가면은 또 구름을 만날 테니까, 또 구름을 바로 뚫지를 못할 테니까 와라카타카타카 하면서 또 한동안 참 장구한 세월을 오랫동안 고전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질문하신 분은 25% 손실을 본 상태라니까 지금 파시라고 내 말씀도 못 드리겠고요. 그냥 지금이 바닥일까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했나요?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게 RSI가 돌아서게 된다면 그때는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은 모르겠다. 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SK하이닉스 파동을 세달라 하셨거든요. 파동을 세달라 하셨는데, SK하이닉스도 이거 파동 세기에 매우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보세요. 이게 파동이 잘 되나요? 그래서 길게 보기 위해서 주봉을 좀 더 볼까요? 주봉을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25,650원이 바닥인가요? 이것도 똑같아요. SK하이닉스가 25,650원 바닥인 것 같죠? 월봉 볼까요? SK하이닉스가 언제 바닥인 줄 아세요? 네? 현재 우리가 147,000원을 보고 있는데, 147,000원 보고 있잖아요. 월봉으로 봐서. 그죠? 이게 연중, 소위 사상 최고치일까요?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SK하이닉스는 결코 사상 최고치가 아니에요.
SK하이닉스의 자동 최고치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죠? 97년 달에 소위 과거에 현대전자하고 LG 반도체하고 소위 빅딜 해가지고, 예? 그 LG가 반도체로 갖다가 현대에 넘겨주고, 그죠? 뭐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LG는 그거 금성 반도체 팔고, 그 돈 가지고 그 데이컴 사고 뭐 이럴 때 옛날에. 그 당시에 현대전자가 반도체로 갖다가 소위 우리나라에서 빅딜, 그래서 군사 독재 시절에, 그죠? 그 당시에 그 반도체 종목을 독점하게 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SK하이닉스가 100만 원까지 했습니다. 물론 왜 그다음에 100만 원 아닙니다만은 이후에 감자를 많이 했어요. 50분 1도 감자가 엄청나게 감자 그 후에 이제 SK하이닉스 완전히 회사가 마셔가면서 감자 했으니까 10만 원짜리가 10배 10분 1도 10배로 감자하면 100만 원이 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얼마 안 된 주가가 이렇게 100만 원으로 지금은 수정 주가가 100만 원 됐습니다만은 anyway 그때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 100만 원에 산 거예요. 지금 얼마라고? 13만 원입니다. 여기는 파동을 매길 수가 없어요. 1, 2, 3, 4, 5인데 이게 1번 파동이 이게 1인데 이거는 이렇잖아. 이건 1이 이건 하락세인가? 그래서 파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차선책으로 어떻게 합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바닥을 골라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조그만 충격 파동이라도 한번 세보자. 뭐 이런 정도의 타협책이지 큰 그림으로 파동을 매기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바닥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도대체 어디를 상승 파동의 출발점으로 봐야 될지도 어렵습니다. 괜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괜히 어렵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7만 1,000원부터 시작해서 그냥 심플하게 따져본다면 여기가 하나고 둘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셋이겠죠? 여기 넷이겠죠? 이게 하나요, 둘이요, 여기가 셋이고, 여기가 넷이겠죠? 그죠? 지금은 뭡니까? 뭐 5 정도 되겠죠? 오늘이 꼭지인가요? 그냥 알 수가 없고. 현재 우리는 5번 파동이 어딘가? 그 5번 파동이라는 것은 7만 1,000원도 시작되는 하나의 조그만 충격 파동의 어딘가의 5번 파동일 거다. 이 조그만 충격 파동이 큰 그림 안에서 과거에 100만 원부터 내려왔던 SK하이닉스의 큰 그림 안에서 어디쯤 속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예약간 간에 7만 1,000원부터 출발했던 이 충격 파동 그 또는 조금 더 뒤로 돌아가면은 3월달이 바닥이었으니까 여기가 하나 1번 파동이고 큰 2번 파동이고 3번 파동이겠죠. 큰 1, 그죠? 여기가 큰 2, 그죠? 그럼 여기가 큰 3번 파동 로마 숫자 3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 어디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SK하이닉스 뭐 현재로 봐서는 뭐 현재 주가 어떻습니까? 일봉으로 봐서 기준선도 위에 있고 구름에도 위에 있고 전환선도 위에 있고 걱정할 거 없죠, 그죠? RSI가 아직까지 조금 내려오면은 뭐 RSI도 그래 안 되면 좀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RSI도 밑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현재 의견은 여전히 매수 보유 그렇죠. 올라갈 겁니다, 그죠? 동성 코퍼레이션 매수할까요? 내주는 파동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어려운 종목들만 계속 저보고 파동 매기라 달라 해서 환장하겠네요. 이게 금이 똥구멍에서 질이 수술 나오듯이, 예? 파동 매겨주세요 하면 잠깐만요 하고 여기가 저쪽 해가지고 파동이 촥 매겨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갖다가 그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으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착 보고 여기가 컴퓨터가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저도 써봤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잘 안 맞아요.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인간에는 파동 매기는 것도 잘 어렵습니다. 그냥 여기를 바닥으로 보고 그죠? 3월 19일 바닥으로 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가 큰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큰 2고, 여기까지 1로 봐야 되나? 여기를 큰 2로 봐야 되나요?
그건 2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큰 3인데, 큰 3에 하나,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이 마레이죠. 왜 마레입니까? 1하고 4는 아니니까 이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 1, 2, 3의 1, 뭐 3의 2 정도? 아, 여기 있네. 여기 1, 여기 3의 1, 3의 2, ABC. 그 다음에 여기가 뭐 3의 3 정도? 뭐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3의 3. 그렇죠? 3의 4, 3의 5 하면 3, 4, 5. 뭐 이런 식의 스토리는 그려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참 어렵네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은 3이든 3의 3이든 간에 얘가 3이고 그 다음에 4고 그 다음에 올라갈 것으로 뭐 조정을 좀 더 있든 올라가든 했는데 이 종목은 맨날 말씀드리듯이 아래 사이가 꺾였으나 기준선 근처까지 왔으니까 기준선 전환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조정이니까 겁낼 것도 없었고 기준선에서 맞고 팍 돌아섰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살까요? 예스. 그렇죠. 그죠? 살까요? 예스. 여기 3이라면 4다면 5가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까요? 예스. 그 5는 5,310원보다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3번 파동. 아이고, 또 3번 파동이 연장인가요? 오늘따라 왜 이래? 파동에 대한 어려운 축제만 저한테 주시니까 괴롭게. 자, 현대모비스도 이게 지금 왜 처음부터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주봉을 왜 보여드리냐니까 이게 일봉으로 되면이 잘 안 돼요. 이 일봉이잖아요. 그죠? 이 일봉인데 3월 19일부터가 바닥인데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바닥이 매겨집니까? 이 매겨집니까? 서로 이게 파동들이 보세요. 이렇게 되면서 서로 겹치잖아. 그러면은 어딘가 1이고 어딘가 2고 어딘가 3이고 어딘가 4고 돼야 되는데 분명히 4하고 1하고 겹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고요.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얼핏 보기에 뭐 1, 2, 3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4 뭐 이렇게 보는 이런 움직임은 이런 조정 파동이 아니고서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뭐 4 그리고 5 지금이 5라고 보거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1, 2는 맞는데 뭐 이걸 갖다가 3번이라 하기에는 3이라 하기에는 좀 쥐약해 보이면 3의 1 그죠? 3의 2 그 다음에 뭐 어딘가 3의 3 여기까지가 그러고는 조정을 갖다가 3의 4 그리고 3의 5 3번 파동 5번 파동 그리고 4번 5번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파동의 연장인가요? 하는 이야기는 3의 1, 2, 3, 4, 5라고 본다는 이야기인데 주봉을 보면 자 1, 2 참 어렵다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뭐 연장인가요? 뭐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연장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가 다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지금 이제 3의 1, 3의 3, 3의 4가 여기까지가 뭡니까? 3. 그러니까 3의 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3의 1, 여기가 3의 2, 3의 3, 3의 4, 3의 5 그 다음에 4, 5 이런 스토리가 그려지네요. 아이고 예. 어떻게 됐든 간에 현대모비스는 뭐 마찬가지로 올라갈 거로 보여지죠. 오늘 위에 안테나가 달렸으니까 아무래도 좀 매물은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밀릴지 모르겠는데 역시 지가 내려가봤자 기준선 정도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더 하나요, 그죠? SGC 에너지입니다. 다행히 SGC 에너지는 파동을 안 물어보셨네. 다행이다. SGC 에너지. 일단 겉으로 보기에 첫 인상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이 두터운 구름을, 이거 두텁기도 하죠. 이 두터운 구름을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데, 워낙 구름이 두텁다 보니까 한꺼번에 팍 못 뚫고, 구름 위로 고개를 싹 냈다가, 따뜻한 햇살을 채 만끽하지도 못하고, 해가 왜 이래? 해가 왜 비뚤어졌어요? 해가 아니고 무슨 고슴도치처럼 보입니다만은. 하여간, 해를 따뜻하게 만끽하지 못하고,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제발 지우겠습니다.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죠. 근데 아직까지 기준선 위니까, 그러고 후행수편도 그렇고, 다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다가 다시 구름 얇은 데로 골라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정을 보이다. 이렇게 나오든지, 여기서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에도 구름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래 사이가 좀 높으니까, 조금 밑으로 구름이 좀 더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SGC 에너지. 그래서 보유, 매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까지밖에 못하겠는데요. 삼성카드만 하고요. 나머지는 EM코리아부터는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삼성카드. 삼성카드. 제가 통상 이런 차트를 보면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니까, 아까 뭐였죠? 넥스트 BT 볼까요? 넥스트 BT. 네. 이 경우에 만약에 넥스트 BT에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해답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솔직히 해답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목이 넥스트 BT가 아니라 삼성전자든 뭐든 간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서면 일부 파세요.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파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바보 같은 지점은 여기서 팔더라도 여기서 대사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죠. 바보 같은 짓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래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또 거듭 설명합니다. 그죠? 오늘 SK텔레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라고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주식 투자 경험을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쌓아가다 보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게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언젠가는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싸게 팔고요. 비싸게 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트렌드거든요. 추세에 몸을 싣는 게 제일 안전해요. 구름이 또 내려갔다? 이건 추세가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하락세니까. 실제로 이럴 때 우리 답 알잖아요. 넥스트 비트 답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더 나왔으면은 기준수미 더 내렸으면은 일부 팔고 구름이 더 다 파세요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삼성카드 어떻습니까? 삼성 SDI고 삼성카드 엑사이즈 어떻습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부 파세요. 그러다가 아직까지는 구름 아니고 다행히 구름의 지지를 받으니까 그나마 좀 낫고 RSI까지 바닥을 돌았으니까 괜찮긴 한데 일부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파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죠? 일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부 팔고 나중에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되사더라도 그죠? 일단은 리스크를 줄인 것이 급선무다. 만약에 얘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구름 상단에 저항받고 다시 밀릴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만약에 구름 받고 나가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건 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팔면 잘못하면 이게 또 어떤 꼴이 됩니까? 아까 넥스트 BT 꼴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반등은 예상됩니다. 여기서 구름의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돌았으니까 반등은 예상되니 일단은 반등이 있을 때
기준선 근처에서 일단은 매도 단 조금이라도 팔아놓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의 구름 안에 있을 때 33,000원 언저리에서 32,000원, 33,000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파는 것이 안전해 보이고 다시 밀리면 구름 밖으로 나가면 팔고 안 밀리고 올라가면은 판 만큼 조금 더 사면 되는, 그만큼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뭐죠? 저울이죠, 저울. 그죠? 그래서 저울입니다. 여기가 매수세고 여기 매도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매수세가 무거워져죠. 그죠? 매수세가 무거우면은 주가는 올라가죠. 그죠? 반면에 매도세가 무거우면 주가는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느냐? 후행 스팬이 캔들 밑에 있잖아. 주가가 기준선 밑에 있잖아. 전환선이 꺾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세가 훨씬 더 헤비어 무거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부라도 파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삼성카드는 일부라도 팔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엔코리아부터 그 뒤에 있는 종목들은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